많이 받아서 아무 생각 없이 여행 가서 놀고 싶어요.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열받고 이러면은 산으로 제일 가고 싶습니다. 좀 홀가분하게 벗어나고 싶을 때가 많죠. 힐링 받고 싶어요. 이렇게 사람 많은데 떠나서 떠나고 싶어요. 힐링을 받고 싶습니다. 힐링 좀 받고 싶어요. 현대인들은 복잡한 사람 관계와 과도한 업무로 항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경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스트레스가 뇌신경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실험해봤다. 평소에 카메라가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얼굴 가까이 카메라를 가져갔을 때의 뇌신경 반응과 심장 박동수의 변화를 확인해 보았다. 편안하게. 카메라를 똑바로 보지 못하는 실험 학생의 눈. 급기야 눈을 감아버리는데 눈 감지 말고. 실험 학생의 심박수는 점점 빨라져서 그래프의 굴곡이 심해졌다. 자, 이번에는 눈을 감고 편안하게 했는데 다음은 카메라가 1m 거리에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실험 학생이 편안한 상태로 실험을 진행했다. 위에 펄스 웨이브가 나옵니다. 빨라졌던 그래프가 점점 안정을 찾아가는데 전반적으로는 지금 심박수가 굉장히 느리네요. 좋네요. 카메라를 들이대고 환자가 조금 심리적인 동요가 있었을 때와 그 요가를 했던 눈을 감았던 카메라를 안 들이댔던 동요가 없는 상태에서 결과값이 달랐다는 거죠. 카메라를 가까이 댔을 때와 눈을 감고 편하게 있을 때의 결과 차이는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교감신경이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이완되거나 행복감을 느낄 때는 부교감신경이 작용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환자에서 만약 교감신경계가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지금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라고 해석을 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비상체제에 돌입한다. 교감신경계를 통해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이 근육과 폐의 혈관을 확장시켜서 근육경직과 불규칙한 호흡을 만들어낸다. 또 피부와 위의 혈관을 수축시켜서 피부 노화와 소화불량을 일으킨다. 그래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근육과 호흡, 소화기관 등 온몸의 신경계에 자극을 줘서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오래 지속, 만성적 지속이 되면은 그래서 위궤양도 걸리고 설사, 변비, 소화불량 이런 것들이 이제 따르게 되는 거고요. 면역계통 이런데 면역력이 감소가 되는 거고, 그래서 감기에 잘 걸리고 상처가 나도 잘 아물지를 않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로 생긴 병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경주의 한 병원에서 만난 정영자 씨. 정영자 씨는 얼마 전까지 스트레스 때문에 큰일을 겪었다고 한다. 아침에 자고 나니까 딱 땀이 팍 쏟아지면서 딱 어지럽더라고요. 내 마음은 걷고 싶은데 이 다리가 잘 안 움직여지더라고요. 어지럽고 다 댕겼죠. 내가 갈 만한 곳은 다 갔는데 병명이 없어. 병이 없어요. 평소 심장이 좋지 않았던 정영자 씨는 혹시 심장 쪽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정밀 검사를 받아봤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검사는 다 했지만 이상이 없다는 결과만 반복해서 들었다는데, 그러던 어느 날 소개로 찾은 경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정영자 씨는 병의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다가도 이제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마지막에 이 과장님한테를 보내더라고요. 그래가 요 바로 소변 검사 다시 하고 피 검사 다시 했어요. 이 선생님한테 와가요. 하니까 일주일 만에 결과가 나타나대요. 스트레스의 원인을 치료하는 이곳은
경주에 있는 국제 힐링센터. 이곳에서 나온 정영자 씨의 병명은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부신기능 저하증과 비타민 D의 부족이었다. 정상이 30에서 100을 정상으로 보는데 이제 이분은 15 정도로 조금 비타민 D가 낮은 편이셨습니다. 그 정영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부신기능 저하가 관찰이 되고 또한 면역기능 저하, 장기능의 감소 등이 확인이 됐고요. 이런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실제 어떤 부신기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미량 영양소인 비타민과 미네랄 보충을 통해서 다시 어떤 그런 증상들이 개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갑상선 호르몬 이상은 없으셨고, 정영자 씨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부신 호르몬의 기능이 떨어져 있었던 것. 부신 호르몬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질병과 싸우는 백혈구의 기능을 조절하고 항염증 효과가 있는 호르몬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부신 호르몬의 기능 저하로 면역력이 약해진 정영자 씨는 신진대사가 저하되어서 기력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일반 병원에서는 원인조차 알 수 없었던 병을 이곳에서 확인하고 며칠 만에 증세가 호전되는 것을 경험했다는 정영자 씨. 예, 그날부터 화요일 날 결과를 딱 보고 약을 그날 다 탔어요. 다 타가 먹었는데 화, 수, 목, 금. 예, 금요일 날 오후가 되니까 엄마 다리에 약간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갖고 차츰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만성 통증과 면역력 저하로 잦은 질병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정작 스트레스를 치료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 그런데 이곳 힐링센터에서는 병의 원인을 심리적인 이유에 있다고 생각해서 심리치료와 면역력 높이기를 중심으로 치료하고 또 자가치유력을 높이는 데 치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스트레스를 치료하는 일이 힐링의 첫 번째라는 경주 국제 힐링센터. 제작진은 국제 힐링센터에 있는 섭생영양 클리닉에서 평생 시달리던 고질병을 말끔히 고쳤다는 박성우 씨를 만났다. 박성우 씨가 이 병원을 처음 찾아왔을 때의 상태는 30년 동안 알아온 B형 간염이 심각한 간경화로 발전된 상태였다. 또 높은 당뇨 수치 때문에 섣불리 치료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데. 그러니까 제가 37살 때니까 약 한 30년 전에 B형 간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일반 병원에서 약을 타먹었어요. 타먹다가 보니까 이 20년 흐리다가 보니까 몸도 붓고 이제 몸도 붓고 이제 쓰러지고 간만 나빴는데 또 이게 당뇨가 또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약을 복용하다가 도저히 당뇨 수치가 올라가 안 돼가 다음에는 인슐린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맞았어요. 배는 벌어 이미 복수가 차가지고 볼록하고 행편없었고 그 당시는 뭐 거의 제가 볼 때는 뭐 포기한 상태로 돌아갈 정도라서요. 급격히 나빠진 간은 통증을 동반했고 배는 점점 복수가 차올라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날을 보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의 소개로 알게 된 섭생영양 클리닉. 하지만 처음에는 쉽게 믿을 수 없었다는데. 제가 망설였어요. 이미 안 되는 거 괜히 병원에 병원이든 어디든 가면 많아. 그다가 결국은 우리 아들하고 우리 마누라 권유로 해가지고 선생님을 찾게 됐어요. 섭생영양 클리닉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진단을 받은 박성우 씨. 박성우 씨가 치료받은 원리는 무엇일까? 일종의 중화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를 들면 쉽게 설명을 하면은 제가 이제 만약 지금 굉장히 열이 나요. 지금 굉장히 운동을 하고 나서 열이 나면 그러면 이제 저희가 찬물에 무의식적으로 손이 가잖아요. 그죠? 내가 유전체적으로 어떤 태생을 가지고 어떤 유전체의 특성을 갖고 태어났느냐는 건데 이분 같은 경우 박성우님 같은 경우는요. 유전체적으로 자기가 S타입 그러니까 열성 타입인 거예요. 따뜻한 성질의 사람이라면은 내가 먹는 음식은 반대로 차가운 성질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야채 같은 경우 입이 넓은 게 맞다고 한 거는요. 그 유전체적으로 그런 동식물을 갖다가 내가 차갑기 때문에 잎이 넓다 하면 태양을 갖다 많이 받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분이 박성우님이 지금 열성 타입이기 때문에 반대인 냉성 타입의 음식을 먹음으로 해서 화하는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박성우 씨가 처방받은 것은 약이 아닌 식단 프로그램. 박성우 씨에게 맞는 음식과 맞지 않는 음식을 병원에서 정해줬다. 한 석 달 반 정도 되도록 효과가 없더라고요. 이거 먹고 나니까 몸에 진통이 오기 시작했는데 선생님이 서서히 시간이 돼야 낫는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희망을 걸고 이 식품을 먹기 시작했는 거죠. 이제 지금은 살만합니다. 고통스럽지 않으시고요? 지금은 아프지는 않아요. 제가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은 기적이 일어났다. 과거에는 복수가 찼던 박성우 씨의 몸이 지금은 정상으로 돌아온 것을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박성우 씨는 간경화와 당뇨까지 모두 나은 것일까? 치료되지 않는 고질병으로 잘 알려진 간경화와 당뇨가 식단 조절로 고쳐질 수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가운데 박성우 씨의 현재 몸 상태를 알아보았다. 8월 달에 찍은 것을 보시면 보시는 대로 어떻게 간 수치가 거의 다 정상으로 떨어졌죠. 그죠? 예. 간 수치가 전반적으로 정상으로 떨어졌고요. 여기 요거죠. 헤모그램 A1C. 헤모그램 A1C가 여기 보니까 5.5로 떨어졌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건 췌장에서 기능을 보는데 그건 당뇨가 근원적으로 정상되는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 상태를 봐도. 예. 그리고 뭐 지금은 인슐린을 전혀 안 맞고 있다는 것이 그런 상태에서도 100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기적이죠. 박성우 씨가 그동안 병원에서 받은 처방은 식단 조절과 생약 원료로 된 식품 섭취, 그리고 면역 증강 물질과 곡물 발효 효소를 섭취한 것이다. 식품을 섭취하는 것으로 사라졌던 자가 면역 기능을 되살리고 내 몸이 스스로 병을 몰아낼 수 있도록 하는 원리라는데, 이제 혈관이 다 뚫려서 체내에서 당의 이용률도 좋아졌고, 전문가는 막혀있던 혈관이 뚫리고 순환이 되면서 동반되는 통증과 열이라고 말한다. 또 몸이 원하는 대로의 삶만 살면 6개월이 지나면서부터 몸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11개월인 지금은 간경화와 당뇨가 사라진 건강한 몸이 되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완전히 벗어나셨으니까. 유명한 대형 병원에서도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할 만큼 심각했던 박성우 씨의 상태. 그러나 이제 박성우 씨에게 아팠던 그때는 옛날 얘기가 되었다. 요즘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박성우 씨. 건강의 중요성을 깨달았기에 앞으로도 계속 식단을 지키면서 다시는 건강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한다. 병원을 다녀도 소용이 없다는 자가 면역 질환 환자들이 최근 경주 국제 힐링센터를 많이 찾고 있다. 마음을 치료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정말 힐링과 관계가 있을까? 실제로는 이 마음, 정신과 몸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정신적 어떤 치유,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신체적 질병이 좋아진다는 연구는 지금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라천년 역사 문화, 또 자연 환경 속에서의 그 심신치유적 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심신치유적 유산에 의학적 프로그램, 통합의학 프로그램을 접목해서 힐링시티 경주에 일조하고자 설립이 되었습니다. 힐링 메카로 거듭나고 있는 경주. 특히 경주의 산과 공기, 자연은 힐링을 하기에 최고의 장소로 주목받고 있다. 이곳은 경주 보문관광단지 안에 있는 동궁원. 우리나라 최초의 동식물원이었던 동궁과 월지를 현대적으로 재현한 동궁원은 지난 9월에 개장했다. 안압지에 위치했던 동궁은 신라 왕궁의 별궁으로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나 귀한 손님을 맞을 때 연회를 베풀던 장소이다.
신라시대의 전통 식물원인 동궁원은 천마도상, 실개천, 제매정, 안압지배 등을 활용해서 식물원 안에서도 신라의 정취를 느낄 수 있게 설계되었다. 식물원 안은 야자원과 관엽원, 화목원, 열대과원 등의 테마별로 크게 나뉘어져 있고 총 400여 종 5,500본의 식물이 풍부하게 전시되어 있어서 크고 화려한 규모로 관광객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있다. 그중에 사계절 푸른잎과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는 화목원에서는 사계목석, 오렌지 제사민, 다투라 같은 짙은 향기를 뿜는 식물을 만날 수 있고 야자원에서는 주병야자, 곤봉야자 등 열대와 아열대에서 분포하는 상록식물을 볼 수 있다. 식물원 한쪽에는 시원한 물줄기를 내뿜는 동굴폭포가 있다. 그리고 그 동굴폭포를 지나는 7m 높이의 고가 관람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식물원 전체를 관람할 수 있다. 또 일만송이의 토마토 정원에는 토마토를 직접 재배해 볼 수 있는 토마토 체험장이 있다. 이곳은 아이들의 농업 체험 공간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식물원과 농업 체험 공간을 모두 관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 정도. 그런데 동궁원 관람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국내 최초의 체험형 화조원인 경주 버드파크가 식물원 옆에 준비되어 있는데 기존에 우리에 갇힌 동물을 밖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새장 안에 관람객이 직접 들어가서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새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 이곳은 조류가 대부분이지만 거북이와 같은 파충류와 어류, 기타 동물들도 다양하게 있다. 이곳의 관람 시간은 2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식물과 새를 한 곳에서 관람할 수 있는 동궁원은 개장 한 달 만에 7만 7천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인기 절정의 힐링 장소가 되었다. 좋은 것 같아요. 예, 직접 가까이서 새도 만져볼 수 있고 또 다른 거북이나 이런 물고기도 있고 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들이 다 모여 있어서 네, 좋은 것 같아요. 경주도 이제 이런 힐링 장소가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직접 보고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계절을 날씨에 구애 없이 즐길 수 있는 최고의 힐링 장소 동궁원. 예전에 유적 중심의 관광이었던 경주가 체험 중심의 관광으로 탈바꿈하면서 동궁원이 힐링 관광을 선도하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꽃과 새를 체험하고 느끼는 곳으로서 보고 가는 관광과는 다르게 아주 만족해하고 오시는 분들의 이 만년의 미소와 즐기고 쉬어가는 그런 힐링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경주의 또 다른 힐링 장소는 주상절리 파도소리길. 파도소리를 들으며 고즈넉한 바닷바람을 즐길 수 있는 이곳은 해안가를 따라 1.7km를 걸을 수 있는 산책길이 조성되어 있다. 푸른 바다와 흰 파도를 즐기면서 주상절리를 천천히 감상하다 보면 한 송이 해곡이 바다에 떠있는 부채꼴 모양의 주상절리에서 자연의 신비를 느낄 수 있다. 원목을 포개놓은 것 같은 다양한 형태의 주상절리가 옹기종기 모여있는 이곳은 넓은 바다와 어우러져 자연이 빚어낸 유산이 된다. 주상절리는 독특한 형태와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에 천연기념물 제536호로 지정되기도 했다. 바람과 파도가 만나는 곳. 천혜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이곳에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좀 힐링 되는 것 같아요. 좀 평화로워서 다른 관광지보다는 좀 조용하고 평화로워서 되게 좋은 것 같고 바다 같은 데 많이 가봤지만 경주 바다에 있는 것도 몰랐지만 오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마음의 치유도 많이 되는 것 같고. 이 모양이 그냥 세계적으로 보면 와상이나 주상, 그러니까 기둥처럼 써가는
는 있지만 이렇게 부채꼴 모양의 주상 젤리는 없습니다. 좌측으로 시원한 파도 소리와 또 바닷바람, 그리고 우측에는 산새 소리를 들으면서 또 해변에 핀 해화를 보면서 걸어가면은 힐링으로서 좋은 코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상절레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 끝자락에 작은 어촌 마을인 벽화마을을 만날 수 있는데, 이곳은 지난 2010년부터 해마다 공모전을 통해 매년 50여 점씩 조성된 벽화가 현재는 150여 점으로 국내 최대의 벽화마을이다. 자칫 삭막할 수도 있는 어촌 마을을 예쁜 그림으로 꾸며서 여가와 힐링을 즐길 수 있는 명품 관광지로 탄생시켰다. 이곳에서 따뜻하고 예쁜 그림으로 마음을 채워보는 건 어떨까? 경주 힐링의 최종 코스는 금장대이다. 이곳에 있던 절 혹은 건물의 이름인 금장을 따서 금장대라고 불리고 있다. 금장대는 신라 자비왕 등 세도가들이 찾아 풍류를 즐겼던 곳이기도 하다. 금장대에 서면 경주시가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경주를 찾은 관광객들은 꼭 한 번은 들렀다 간다. 경치가 매우 좋아서 하늘을 나는 기러기들이 쉬었다 가는 기이한 현상이 생긴다 하여 금장나간이라 부르기도 한다. 금장대에 들러서 운이 좋으면 금장대 아래를 지나는 황포도배를 만날 수 있다. 황포도배와 어우러진 금장대는 신라시대로 돌아간 듯한 풍경을 연출한다. 이곳은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리는 경주의 남산. 540만 평의 자락에 694점의 유적이 산재되어 있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옛 신라의 정취와 역사를 품고 있는 남산 둘레길이 조성되고 있는데, 12월이 되면 힐링 코스의 하나로 완공된 남산 둘레길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힐링 도시로 새롭게 변하고 있는 경주.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에는 지난 8월까지 930만 명의 관광객들이 경주를 찾았다. 경주는 왜 관광객들에게 힐링 도시로 주목받고 있는 것일까? 저는 굉장히 경주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좋은 산도 가지고 있고요. 강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아주 평야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주에 또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좋은 그 청정해역의 동해바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자연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경주는 힐링의 도시로서 뭐라고 할까,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장소가 다른 장소보다 훨씬 더 역사적인 의미가 있거나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의미가 있거나, 그리고 또 그 의미가 다른 장소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되고 있거나 시간적으로 오래됐거나 그런 거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경주가 다른 지역보다 치유가 잘 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자연적이고, 두 번째는 역사성과 상징성과 장소성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제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죠. 경주 산내면의 깊은 산속. 이곳에는 경주로 귀향한 김영줄 씨가 살고 있다. 한 대기업의 편집부장으로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김영줄 씨는 경제적으로 생활은 여유로웠지만 어느 순간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한다. 그냥 단순하게 뭐 내가 업무가 많아서 피곤하다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피검사하고 소변검사를 한번 해보라 하더라고. 사람 큰일 났다고. 지금 병원에 안 가면 뭐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꼭 병원을 가라 하더라고요. 그래, 왜 그러냐. 갑상 수치가 너무 높게 나오는데, 일반인 같으면 절대 그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 위험하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았냐고 나한테 묻더라고. 그러네. 매일 쌓이는 피로를 제때 풀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김영줄 씨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는 면역력 질환을 앓게 된다. 결국 8년 전 경주의 깊은 산중으로 들어와서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게 되었다는 김영줄 씨. 가족이 그리울 때는 울산에 한 번씩 찾아가지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울산을 잘 못 내려가요. 그 못 내려가는 이유가 첫째 울산을 가면 잠이 와요. 잠이 오고 눈꺼풀이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견디지는 못해요. 산소가 풍부한 데 있다가 산소가 부족한 그 도시로 나오게 되면 피로를 빨리 느끼고 또 이게 잠이 온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산으로 돌아보면 느끼는 게 이제 코에서 느껴요. 코가 이어 들어오면 뚫려요. 그러면서 그 자연에 대한 걸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결국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찾아가 들어오는 이유가 있구나. 김영줄 씨는 깨끗하고 투명한 시원한 계곡과 송림으로 둘러싸인 집에서 천혜의 자연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인지 지상 낙원인 이곳으로 귀향을 한 후부터 김영줄 씨의 건강 상태는 좋아졌다고 한다. 이 좋은 장소를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김영줄 씨는 현재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다. 캠핑장은 다녀간 관광객들의 입소문 때문에 주말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인기가 좋다. 자연 속에서 살면서 김영줄 씨의 생활은 많이 바뀌었다. 이분 이리 와. 가자. 이리 와. 보고 즐기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식물과 동물을 직접 키우기 시작한 것이다. 얘가 안 그러면 날아가고 나오거든. 근데 다리가 아프니까 지금. 자연과 더불어 동물과 소통하면서 사는 김영줄 씨의 일상. 경주는 김영줄 씨에게 힐링 그 이상의 고마움이 되었다. 잠시 후 집을 나서서 어디론가 가는 김영줄 씨. 산속으로 들어가는데 성큼성큼 높은 산을 순식간에 올라간다. 오늘 가재가 들어있는 거 모르겠네. 여기 뭐가 있다고요? 뭐 가재도 있고 다래도 있고 모래도 있고 심심하면 지금도 땡겨가 먹는데. 산속 곳곳에 숨어있는 김영줄 씨의 보물찾기.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며 산을 타는 솜씨가 예사 솜씨가 아닌데. 지금 여기서는 안 되겠다. 저 위로 올라가야 되겠다. (30분) 정도 지나자 드디어 무언가를 발견했다. 요 나무는 지금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제작진에게 건넨 것은 바로 산다래. 김영줄 씨는 이곳에서 다래, 머루, 감, 밤과 같은 무공의 천연 과일을 얻고 있다. 이렇게 굵어요, 저 위에는. 이게 엄청 많은데 지금 태풍 때문에 떨어지면 돌 사이에 들어가 버리거든, 낙엽 사이로. 이게 알이 더 큰 것도 있나요? 이렇게 커요. 이거보다 더 큰 것도 있나요? 이만큼 한 것도 있어요. 날씨가 추워지기 전까지는 하루에 한 번 꼭 산에 오른다는 김영줄 씨. 지금도 그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 여기서 다 놓고 자연하고 동화대가 살고 있었어요. 일부 사람들은 뭐 문명의 혜택을 갖는다고. 지금 우리 나이에 문명의 혜택 더 받으면 얼마나 더 받겠어요. 정말 더 좋은 거는 자연한테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누리는 게 더 건강하게 살아간다고만 생각을 해요. 김영주 씨는 복잡한 문명의 혜택을 즐기는 것보다 자연이 주는 혜택을 누리며 사는 것이 더 현명한 삶이라고 말한다.
자연 속에서 살고 있는 김영줄 씨의 식단은 모두 무공해 친환경 채소이다. 채소와 과일을 무농약으로 직접 재배해서 자급자족하고 있다는데, 그런데 김영줄 씨만의 철칙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꼭 그날 먹을 만큼의 양만 수확해서 먹는다는 것. 당일에 따서 먹는 과일은 더욱 신선한 상태로 먹을 수 있고, 매일 밭에 나와서 채소와 과일을 직접 살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연 속에서 무공해만 먹고 산 지 8년. 자연이 준 선물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호전만이 아니었다. 혈전을 했습니다. 한 4년 차 원전세 때니까 머리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은 사람들 내부 가오를 줄 알아요. 아주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죠. 정상인으로서 뭐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게 생활을 하고 있죠. 경주시에서 뭐 많은 유물들이 있으니까 그 유물을 개발하기에도 돈이 부족한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결과를 낳은 거죠. 그날 저녁, 가족들이 김영줄 씨를 찾았다. 김영줄 씨는 비록 떨어져 지내는 가족이지만 이렇게 건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믿는다. 나는 치료보다 더 큰 건 치유라고 생각해요. 마음의 병을 없애야 치료도 가능해요. 근데 마음의 병이 있는데 몸 안에 병이 기운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치료를 하는 거는 저항력이 생기질 않기 때문에 빨리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시작된다. 지난 10월, 좋은 가족 관계를 위한 힐링 캠프가 시작되었다. 가족에 대해서 다 믿으시죠? 그죠? 힐링의 도시 경주로 힐링 캠프를 온 손님들은 서울의 한 보험회사 고객들. 오늘 가족들은 이곳에서 서로를 얼마나 믿고 신뢰할 수 있는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 가족들에게 주어진 것은 노란 손수건 1개. 이것으로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손수건을 들고 모두 밖으로 나가는데, 좀 더 한 번 더 접어도 되고요.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요. 눈을 가리는데요. 학생들이 뒤에 가서 이 눈을 묶어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절대 보이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먼저 부모님의 눈을 묶어 시야를 가리게 한다. 처음 경험해보는 상황에 답답하고 불편하지만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가리는 부모들. 일단 손을 잡겠습니다. 손을 잡고 길을 따라서 안전하게 인도를 해주면 눈을 가린 가족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는다. 지금부터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가족들 간에 서로 맞잡은 손뿐이다. 보지 마! 엄마 보면 안 돼.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거침없이 나가는 엄마부터 불안한 마음에 엉거주춤 조심스럽게 발을 떼는 아빠까지. 눈을 가린 가족들의 모습은 다양하다. 그러나 이들에게 공통점은 함께 걷는 동안에 절대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다는 것. 아무데도 잡으면 안 됩니다. 딱 하나만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왼쪽, 오른쪽. 그 얘기만 해주는 겁니다. 크게 말고 작게. 좀 더 가까이 가서 얘기해. 앞으로 가세요. 가세요, 아빠. 이제부터 딸과 잡은 손을 떼고 딸의 지시에 따라서 몸을 움직여야 하는데, 이제 앞으로 가시면 돼요. 계속. 아빠 조금만 오른쪽.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딸이지만 눈을 가린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 없다. 정신적 힐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살아왔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인데요. 그 출발이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한 새로운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는 자녀분이 경험할 차례입니다. 자리를 바꿔서 자녀분이 눈을 가릴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세요. 이번에는 자녀가 눈을 가릴 차례. 적당하게, 네, 안 보이게 가려주시고 서로의 역할을 바꿔서 해보는 기회이다. 안 보이는지 확인하시고 본인도 이미 경험을 해본 부모들은 자녀 눈 가리기가 매우 즐거워 보이는데 위험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장애물이 있는 난이도가 있는 코스를 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 네. 어깨머리!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머리가 안 보이는 게 안전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맞아요. 안 보이는 게 좋습니다. 안전해요. 자, 손을 잡으시죠. 제 앞을 보시고요. 왔던 방향의 반대방. 부모님의 손을 잡고 걷는 경주의 조용한 숲속길.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걷는 것만으로도 서먹했던 가족 사이의 구름이 조금씩 걷어지고 있다. 바쁜 생활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일상적인 대화조차 할 시간이 없었다는 가족들. 오늘 경주 힐링 캠프에서 서로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간다. 안내를 할 때는 너무 편하고 또 엄마가 저를 잘 못 믿는 것 같아서 약간 너무 불안했어요. 아, 못 믿는 건 느낌이 왔어요? 네. 엄마 많이 불안했어요? 네. 그걸 보니까 어땠어요? 답답했어요. 답답했죠? 네. 그냥 믿고 따라오면 되는데 나처럼 그런 느낌을 가졌네요. 네. 그러면 이거 어머니 입장에서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안내를 하실 때 어떠셨나요? 안내할 때는 제가 다 보이니까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일부러 좀 이렇게 위험하게 막 이렇게 조금 안내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안내를 받을 때는 너무 불안했어요. 너무 겁도 나고 일단 보이다가 안 보인다는 그 두려움에 우리 애를 못 믿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 자체가 저를 너무 이렇게 나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 뒤로 처지고. 지금 사회적인 그런 문제들은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사랑과 대화 그리고 서로 신뢰와 믿음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상실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힐링 캠프를 통해서 내 자녀들을 좀 더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요. 또 내 자녀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니겠느냐라는 또 기대도 해봅니다. 힐링의 고장 경주에서 가족들 간의 스트레스를 말끔히 날려버린 사람들. 때로는 가족에게 의지하고 때로는 가족과 협동하면서 더 단단한 가족애를 만들어간다. 이번 힐링 캠프를 통해서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것을 확인한 가족들은 이곳 경주에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추억을 가지고 떠난다. 도시 자체가 주는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가장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도시가 바로 경주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과는 틀리게 큰 높은 산이나 아니면 막히는 게 아니라 항상 드높고 넓게 펼쳐진 그런 평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좀 더 넓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경주란 도시가 갖는 역사성, 그리고 현실성, 미래성, 그리고 그게 참가자들 본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볼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우리 힐링, 그러니까 나를 치유하고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가장 적합한 도시가 경주이기 때문에 주로 경주를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경주의 한 대학교. 한밤중에 이곳에서는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실제로 강의의 주제는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을 치료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심장 박동 수의 변이. 그런데 수업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학생이라고 하기에는 평범해 보이지 않는다. 숫자의 변이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학생들은 다름 아닌 지역의 방사선 폐기물 설치를 둘러싸고 한동안 극심한 대립으로 심한 갈등을 겪었던 지역 주민들이다. 스트레스 하에서 화가 나면 이렇게 심장 박동 수가 불규칙하고 그다음에 분당 뛰는 수가 이제 이렇게 방패장 주변의 주민들과 방패장과 떨어져 있는 주민들의 이견으로 같은 경주 시민끼리 극렬하게 대치했던 것. 저희는 그 방패장 쪽에 있어요. 저 양북면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딱 방패장 하면 떠오르는 거 대무지에 제모 주동자입니다. 제가.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있었고 꼭 해야 될 일도 있었는데 그런 게 너무 지나치게 이제 인식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딱 나가면 아유 데모 뭐 말하면 데모 1등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아닌 것 같고 여기 오므로 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저희들 입장과 해야 될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지역 갈등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가지고 누가 추천해가지고 그래 왔어요. 우리 심장이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일정한 수준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유지되는 것, 이 유지되는 것이 호흡하고 그다음에 혈압하고와 상관관계를 봤을 때도 굉장히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전문 용어로 통일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화를 가라앉힐 수 있는지 뇌과학에 대해서 설명하는 수업이다. 유지가 되는 이 상태는 결국 마음이 고요한 상태고 갈등이 없는 상태이겠죠.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지 않을 수가 없는데 뇌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를 이해를 하면은 그 상대방의 마음 상태가 왜 화를 내는지, 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지 이런 것을 좀 더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그 과정을 뇌과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학생들이 그것을 이해함으로써 상대방이 화를 내는 그런 그 이유를 상대방의 심리 상태를 보다 더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실제로 갈등이 생기면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HRV를 이용하여 실험해 본다. 자, 지금 맥박을 측정하기 위해 가지고 센서를 귓볼에다가 지금 꼽았습니다. 있고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면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이 약간 불규칙하게 변하죠. 그것이 이제 어떤 여기 수치적으로 논리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쪽 패널 여기에 나타내 줍니다. 이 붉은색 막대에 있는 이 부위는 이 코히어런스, 그러니까 통일성, 아까 설명한 통일성이 이것은 갈등 치유만으로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서 나온 수업 내용이다. 가 된다는 걸 나타내고 있고. 어디 붙어? 어디 붙어? 여러분들 몰라서 하는데 물로 한 잔 마시고 우리 그 의자가 제일 뭐야 하는 거야? 우리 되고 다음에 정말 계시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서로 미워했지만 수업을 들은 후에 주민들은 180도 바뀌었다. 성을 자주 하시니까. 회장님 100점 만점에 100점. 회사장님 도전 몰랐어요. 내려오세요. 됐어요. 이분들이 그전에는 찬반으로 극명하게 갈려서 그다음에 그걸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계속 갈등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뭐 완전치는 않겠지만 이분들이 이 수업을 듣고 자기 마음도 다스리면서 그다음에 상대를 서로 이해하면서 그다음에 그 접점을 찾아가는 그 과정들을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시고 스스로 또 그런 표현들을 직접적으로 하시니까 이 사업자 측면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뭐 강요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스스로 뭐 반성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스트레스를 치료하고 갈등을 치유하면서 새로운 힐링이 시작되는 경주. 힐링 도시 경주는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힐링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뭐 심신의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게 많을 때 쉴 수 있는 곳, 휴양할 수 있고 자기의 그 자신의 그 새로운 그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이 경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힐링 도시로서의 가지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고 그래서 경주시를 이런 건강과 웰빙과 더불어 힐링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세포는 유아기 때 형성된 건 중때까지 있다고 하잖아요. 경주의 문화유산은
더 이상 유적지 관광만을 위한 곳이 아니다. 이제 경주의 역사와 바람, 자연은 경주에서 힐링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힐링 자원이다. 경주는 앞으로도 힐링 사업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2016년까지 8만 4천 평 대지에 신화랑 풍류체험 벨트를 조성한다. 이곳은 화랑 정신으로 청소년들에게 학교 밖 교육의 하나로 화랑도 교육을 부활시키는 계획이다. 또 한옥마을, 화랑무의 체험장, 휴양치유 생태숲 등이 조성되어 경주를 찾는 관광객에게도 최적의 힐링 장소가 될 것이다. 예, 우리 경주가 가지고 있는 이런 힐링의 자원들을 힐링 맵을 만들어서 그걸 연결시켜 보고자 합니다. 자연경관, 문화유산, 그리고 이런 화정원과 식물원, 그리고 곳곳의 자연경관들을 연결해서 치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3년 힐링 도시로 다시 태어난 경주의 미래는 현재 진행형이다.